23번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4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극한값을 계산할 때 0분의 0인 부정의 형태가 보이고 식에 지수함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 식을 떠올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공식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가 4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ln 4, 즉 2 곱하기 ln 2입니다. 24번입니다.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에서 t가 1일 때 dy d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에서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x를 t에 대하여 미분한 식을 분모에, y를 t에 대하여 미분한 식을 분자에 써주면 됩니다. x를 t에 대하여 미분하기 위해서 이 식을 살펴보니 t가 있어야 될 자리에 2t-2가 있습니다. 따라서 x를 t에 대하여 미분하면 2 곱하기 2의 2t-2제곱입니다. y를 t에 대하여 미분하기 위해서 몫의 미분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분모에는 분모 제곱을 써주고 분자에는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의 미분을 써주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한 후 이 식을 분자에 이 식을 분모에 써주면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 식이 구해집니다. 이 식의 t에 2를 대입하면 t가 1일 때 dy dx의 값이 2분의 1로 구해집니다. 25번입니다. 이 두 개의 극한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양수 a,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변을 살펴보니 우변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모두 2차식으로 차수가 같으므로 이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b 플러스 6분의 b제곱으로 수렴합니다. 이제 좌변에 나와 있는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n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 부정의 형태이므로 분모와 분자에 이 식을 곱해서 이 식을 유리화하겠습니다. 분자를 n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고 살펴보니 분자에 n제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높아서 이 값이 이 값으로 수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b의 제곱이 0이어야 합니다. a가 b제곱일 때 이 값이 0이므로 이 극한값은 루트 n 플러스 b분의 b, 즉 2분의 1입니다. 좌변의 값이 2분의 1이므로 우변의 값도 2분의 1입니다. 이 식을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b가 양수이므로 b는 2이고 b가 2이므로 a는 4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6입니다. 26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급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항을 구해야 하고 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PNQN의 길이와 선분 PNRN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선분 PNQN은 이 직선 위에 있는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이 각의 크기가 45도입니다. 따라서 선분 PNQN의 길이는 이 선분의 길이나 또는 이 선분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점 Pn은 이 곡선 위에 있고 Pn의 x좌표가 n이므로 y좌표는 이 식의 x에 n을 대입한 값입니다. 이 선분의 길이는 Pn의 y좌표이고 이 각의 크기가 45도이므로 선분 PNQN의 길이는 이 길이의 루트 2배입니다. 한편 Pn의 x좌표가 n이므로 x축의 평행이인 이 선분의 길이는 n이고 이 선분의 길이가 n이므로 선분 PNRN의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n입니다. 이렇게 구한 식을 이 식에 대입하면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분모와 분자를 루트 2로 나눈 후에 이 식을 정리한 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부분분수분해 하겠습니다. 급수의 합은 n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값이므로 이곳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열하겠습니다. 일단 2분의 3은 모든 항에 곱해져 있으므로 이렇게 묶어서 써주고 이 식의 n에 1부터 대입한 값을 차례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n이 2일 때에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n이 3일 때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어서 처음으로 소거되는 항이 생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로 안에 있는 두 개의 수 중 뒤에 있는 수는 다음 가로에 있는 앞에 있는 수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의 뒤에 있는 수인 마이너스 5분의 1도 다음 가로에 있는 앞에 있는 수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이 수도 다음 가로에 있는 앞에 있는 수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분의 1과 3분의 1은 앞에 가로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에 가로가 없는 처음 두 개의 항에서 앞에 두 개의 항이 남았으므로 뒤에 가로가 없는 마지막 두 개의 가로에서 뒤에 두 개의 항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것은 n번째 항이므로 이 자리에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을 써주고 이것은 n-1번째 항이므로 이 자리에는 이 식의 n에 n-1을 대입한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값은 어차피 앞에 가로 안에 있는 수와 더해져서 사라지겠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써주겠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 플러스 2분의 1과 n 플러스 3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므로 2분의 1과 3분의 1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항이 이런 형태인 수열의 합은 매번 이런 식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이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했을 때 앞에 있는 가로에 들어있는 수와 뒤에 있는 가로에 들어있는 수가 사라지는 이유는 일반항이 n 플러스 1인 수열과 일반항이 n 플러스 3인 수열에 같은 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식에서 보이는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3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고 공차의 2배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 가로에서 같은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로가 없는 첫 번째 가로와 두 번째 가로에서 사라지지 않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식이 n 플러스 3이 아니고 n 플러스 2였다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가 공차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가로에서 같은 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가로 한 군데에서만 수가 남겠지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일반항이 이런 형태인 수열의 급수의 합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두시기 바라며 이 문제의 답은 4분의 5입니다. 27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역함수 gx를 갖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킬 때 g'f0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역함수는 입력값과 출력값을 바꾼 것이므로 y = fx의 역함수는 x와 y를 바꾼 x = fy입니다. 이것은 fx의 역함수가 gx이므로 x라고 하는 입력값을 fx의 역함수인 gx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출력값이 y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식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니 좌변은 1입니다. 우변에 나와 있는 f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 살펴보니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x에 관한 식인 y가 있으므로 y를 미분해서 곱하겠습니다. 이 식에 의하여 y'은 f'y분의 1인데 y가 gx이므로 g'x가 f'y분의 1입니다. 이 식의 x와 y는 이 식을 만족하는 x와 y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주어진 g'f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x값이 f0일 때 y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x가 f0일 때 y값은 0이므로 g'f0은 f'0분의 1입니다. f'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2의 x제곱인데 이 식은 x가 있어야 될 곳에 2 곱하기 fx가 있으므로 2 곱하기 fx를 미분한 식을 앞에 곱해주고 이 식도 x가 있어야 될 곳에 f2x가 있으므로 f2x를 미분한 식을 앞에 곱해줍니다. 이 식도 x가 있어야 될 곳에 3x가 있으므로 3x를 미분한 값을 앞에 있는 2와 곱해서 써주겠습니다. 이 식의 x에 0을 대입하니 f'0이 보입니다. 이제 2의 f0제곱의 값만 구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식의 x에 0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2의 f0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t-2 = 0이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므로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집니다. 2의 f의 0제곱이 양수이므로 2이고 여기에서 구한 값을 이 식에 대입해서 f'0의 값을 구해보면 2분의 3입니다. f'0이 2분의 3이므로 g'f0, 즉 f'0분의 1은 3분의 2입니다. 28번입니다. 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7파이보다 작은 두 양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가에 나와 있는 f'x = b의 해가 존재한다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f'x를 구하겠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x가 있어야 될 곳에 이 식이 있으므로 이것을 미분한 식을 앞에 곱하겠습니다. f'x가 b이면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기 1밖에 없습니다. 사인 x의 값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이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커져서 코사인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의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면 사인 x가 1일 때 코사인 x는 0이고 코사인 x가 0이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단위원 위에 있는 점 중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은 이 점이므로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7파이보다 작은 양수 a는 파이, 3파이, 5파이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식에 쓰인 fa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의 x에 a를 대입하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므로 fa는 사인 a-b이고 a가 파이 또는 3파이 또는 5파이이므로 이 선이기 때문에 이 식은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의 fa에 사인 b를 대입하고 나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극한값을 계산할 때 가장 처음 할 일은 대입입니다. x에 0을 대입하니 분모가 0이 되므로 이 식이 a분의 b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0이어야 합니다. 동경의 위치가 이곳이나 이곳, 즉 정수 곱하기 파이의 형태여야 사인 값이 0이므로 이 식의 분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 b가 정수여야 하고 사인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사인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 b가 0일 때 이 각은 0입니다. 사인 0은 0이고 a분의 b가 0이 되도록 하는 양수 a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인 b가 1일 때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자를 정리하고 극한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a분의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양수 ab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인 b가 1일 경우에는 나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인 b가 마이너스 1일 때에도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극한값을 구해보면 4분의 1입니다. a분의 b가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양수 ab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파이 또는 3파이 또는 5파이이므로 b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 또는 4분의 5파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인 값을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때에는 나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코사인 x는 0이고 코사인 x가 0이면 이 식은 코사인 a 이퀄 1로 정리가 됩니다. 코사인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7파이보다 작은 각은 2파이, 4파이, 6파이입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 식에 사용된 fa를 정리해보면 코사인 a가 1이므로 사인 a 플러스 b이고 a가 2파이, 4파이, 6파이이므로 사인 a 플러스 b는 사인 b입니다. fa가 사인 b일 때 나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 사이의 관계는 이미 구했습니다. a가 2파이 또는 4파이 또는 6파이이므로 b는 4분의 2파이 또는 4분의 4파이 또는 4분의 6파이, 즉 2분의 파이 또는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입니다. 이 중에 사인 값을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값은 2분의 3파이이고 b가 2분의 3파이일 때 a는 6파이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6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즉 2분의 15파이입니다. 29번입니다. 이 반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 각의 크기를 세타, 이 삼각형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했을 때 F' 6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즉 F 세타는 두 변과 사이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선분의 길이는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고 이 선분의 길이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문자 t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F세타는 2분의 루트 3t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F'라임 세타를 구하기 위해 이 식을 살펴보니 이 식에는 세타라고 하는 문자 이외에 t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점 P의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이 선분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이 값이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F' 세타는 이 식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간단하게 미분이 될 텐데 불행히도 P점의 위치가 달라지면 이 선분의 길이가 달라지네요. 즉, 이 각의 크기가 변하면 t의 값이 변합니다. t가 세타의 영향을 받으므로 t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 식이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F'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t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t와 세타를 동시에 포함하는 등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다시 살펴보니 이 도형 안에는 원의 일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조건에 원이 그려져 있으면 원의 핵심 요소인 중심과 반지름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원의 중심을 찍고 이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분은 반지름입니다. 그런데 이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한편 이 선분도 이 반원의 반지름이므로 길이가 1이기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이 선분의 길이는 2입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므로 이 각의 크기는 30도, 즉 6분의 파이이고 이 각의 크기가 세타이므로 이 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의 크기가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t와 세타에 관한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에는 각의 맞은편변의 길이의 제곱을 좌변에 써주고 이 각을 낀 두 변을 이용해서 완전제곱꼴을 써준 후에 이 각의 코사인을 이곳에 써주면 됩니다. t를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식을 살펴보니 이 식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이 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적용하면 t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t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F' 세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식의 미분 곱하기 뒤의 식 플러스 앞의 식 곱하기 뒤의 식의 미분 하면 F' 세타가 구해집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F' 6분의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의 6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dt d세타와 t를 구해서 이 자리에 대입하겠습니다. t를 세타로 미분한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의 양변을 세타에 대하여 미분하겠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가 코사인 알파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 식을 미분하고 곱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 식을 미분합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입니다.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이 선분의 길이가 2이므로 이 선분의 길이도 2이고 이 점이 원의 중심이므로 이 선분은 원의 반지름, 즉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는 3입니다.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이 자리에 들어갈 dt d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의 세타의 6분의 파이를 t의 3을 대입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1, 사인 세타는 0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미분 계수는 0입니다.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t는 3이고 dt d세타는 0이므로 이 자리에 0을, 이 자리에 3을 대입하면 F' 6분의 파이가 구해집니다. 따라서 20 곱하기 F' 6분의 파이는 45입니다. 30번입니다.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고 AN에 의하여 정의된 수열 BN이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수열 AN을 구한 후 90 곱하기 AN의 세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N의 모든 항이 양수이므로 AN의 첫째 항과 공비는 모두 양수입니다. 수열 B에는 AN의 값이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등비수열 AN은 양수인 공비 R이 1일 때에는 모든 항의 값이 일정하고 R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값이 증가하며 R이 1보다 작을 때에는 값이 감소하므로 양수인 공비 R이 1일 때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1이면 AN의 모든 항은 첫째 항 A입니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의 모든 항이 1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은 AN, 즉 A입니다. Bn이 A이면 이 식에 있는 이 값들은 모두 A입니다. 마이너스 2A가 0이 아니므로 마이너스 2A를 무한히 더한 값은 수렴할 수 없습니다. A가 1보다 작으면 B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이 식의 첨자에 쓰여진 3n-2와 3n-1, 3n은 3n-2에 1을 더하면 3n-1이고 3n-1에 1을 더하면 3n이므로 연속된 자연수이기에 여기에 쓰여진 이 세 개의 항은 연속으로 나열된 항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세 개의 항은 수열 Bn 안에서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고 수열 Bn을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n에 1을 대입하면 3n-2가 1이므로 이 세 개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이기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입니다. n에 2를 대입하면 3n-2는 4가 되어 이 세 개의 값은 1과 마이너스 1, 1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 대입한 값과 부호만 반대이므로 n에 2를 대입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와 부호만 반대인 12입니다. 이런 식으로 3n-2의 n자리에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하면 3n-2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루므로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홀수 짝수가 반복되어 나열됩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 두 번째 항은 12,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열의 합은 수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R이 1일 때에는 수열 Bn이 조건 가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R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N이 10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일 때 AN을 나열하면 이렇게 되고 네 번째 항까지 AN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BN은 AN과 일치하고 다섯 번째 항 이후로는 AN이 1보다 작으므로 B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BN이 이런 식으로 나열됐을 때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BN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BN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포함되게끔 유한계를 잘라서 이 수열을 더해주고 나머지 뒷부분을 더해주면 이 값이 구해질 텐데 이 뒷부분의 계산이 이 부분과 일치하지요. 따라서 이 뒷부분의 수열의 합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와 이 자리에 특정한 수를 대입했는데 공비 R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이 값은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1보다 작은 값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N의 뒷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나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비가 1보다 클 때에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비를 2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을 1보다 큰 수로 잡으면 AN은 항상 1보다 커서 이 경우만 해당되므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나타나게끔 첫 번째 항을 1보다 작은 수로 잡겠습니다. 수열 AN을 나열해서 살펴보니 AN의 다섯 번째 항까지는 1보다 작고 그 이후로는 모두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BN을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예를 통해서 공비가 1보다 클 경우에 수열 Bn은 수열 AN과 어느 부분 이후로는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유한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부분의 합은 특정한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의 합이 수렴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항과 공비에 특정한 수를 대입하고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첫째 항과 공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1보다 클 때에는 여기 예에서 보여진 것처럼 AN이 증가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후로는 모든 항이 1보다 큽니다. AN이 1보다 클 때에는 BN이 AN, 즉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므로 이 식이 이렇게 써집니다. 이 식을 a 곱하기 r의 3n-3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수열은 공비가 r의 세제곱인 등비수열인데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공비인 r 세제곱이 1보다 커서 이 수열의 합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어야만 합니다.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r은 2분의 1이거나 3인데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r은 3입니다. 공비를 구했으니 첫째 항만 구해주면 an이 찾아지겠지요. 이제 남아있는 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쓰여진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an의 공비가 3이므로 an은 a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조건 나에는 bn의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쓰였네요. an의 공비가 1보다 클 때 수열 bn은 -1과 1이 반복되다가 어느 부분을 경계로 해서 an과 일치합니다. 그 경계가 이 부분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이 등비중항이 되어 조건 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성립해야 되고 이 식을 풀어주면 a 값이 4 곱하기 3의 5제곱분의 13입니다. 그런데 an의 첫 번째 항이 이 값이면 an의 다섯 번째 항은 12분의 13, 즉 1보다 큽니다. an이 1보다 클 경우에 bn은 an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1이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도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 식은 a제곱 곱하기 3의 8제곱입니다. 등식의 양변을 3의 제곱으로 나눈 후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a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제곱입니다. a 곱하기 3의 세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이므로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집니다. 따라서 3번의 상황에서 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a 값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an의 다섯 번째 항은 a의 첫 번째 항에 공비를 4번 곱한 값, 즉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bn의 다섯 번째 항이 an의 다섯 번째 항과 일치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an의 네 번째 항은 an의 첫 번째 항에 공비를 3번 곱한 값, 즉 2분의 1입니다. 이 값은 1보다 작네요. 따라서 bn의 네 번째 항은 -1의 4제곱, 즉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조건에서 조건 나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90 곱하기 an의 세 번째 항은 90 곱하기 an의 첫 번째 항 곱하기 an의 공비의 제곱입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15입니다.